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 커뮤니티에 나온 글이 저는 일부의 의견이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 커뮤니티에 나온 글처럼 예.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에 굉장히 상황이 위중하고 응급실에 뺑뺑이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막 일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이 지금 발장을 끼고 있고 뒷짐지고 그냥 사람이 환자가 죽어나가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있는 그 글들이 지금 현재 의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 일부 의견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지금 의사들이 너무 과도한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다 보도되면 전 지형은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볼 때 정부도 문제가 꽤 많지만 예. 의사들도 이런 거였구나. 이 본심이 이런 거였구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많은 의사분들은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런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 저런 의사들이 계속 추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정부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저런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의사들도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뭐죠? 의사와 의대생들의 커뮤니티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 의견을 뭐 올리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의대생 의사들만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 그래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다음에 다 죽으라고 니들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어. 개, 돼지들 더 죽유 이게 뭡니까? 더 죽이면 이거 개, 돼지들 국민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요. 조선인이라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 좋다. 뭐 일본 의대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지금? 지금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지금 정부가 이거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가만둘 수 없다. 굉장히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고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 상대로 이런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거 좀 보고도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개돼지 표현까지 등장한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언론 통해서 이거 내용을 좀 보니까 이 개돼지라는 말도 사실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신 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 의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자꾸 뭐 조선인, 조센진 이런 말들을 쓰는 걸 보니까 사고가 나야 의사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네, 이런 말도 언론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한국 사람이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하셨지만 앵커께서 이 사이트는 의사와 의대생들만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글을 남길 수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다른 그쪽 의료계 사람이 아니면은 네.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뭐 해킹하거나 누가 빌려주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혹시 해킹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있던 내용이 그래서 유출이 됐다는 거는 예. 여기에 회원이 지금 유출하고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분이 외부에 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예를 들어서 의사나 의대생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의사나 의대생들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예. 그런다고 해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내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좀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도 지금 의대생 그 응급실에 가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이른바 그분들이 누구고 막 이런 걸 공개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상에 과거에 결혼했던 청첩장까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려줄 테니 그럼 다른 50명의 의사들의 정보를 달라라고 악질적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 의사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에 잃느냐 이런 생사의 고락에 있는데 정말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를 못할 망정 이런 어떤 비보를 소개해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박상수 대변인?
박성주 대변인은 변호사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거기에 올라오는 기사로 소개가 되고 저렇게 뭐 나와 있다, 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고 소개가 되는 글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상대적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건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리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니까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여야 회담이 끝나고 나서 예.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나고 나서 2025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를 페북에 올리면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는데 저의 이제 패친들 중에서 의사들인 패친들 분들이 오셔서 많은 댓글을 다셨는데 예. 그 중에는 조금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구역질이 난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분도 있었어요. 비난. 그게 이제 쪽이에요? 실명으로 올리는 댓글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랑은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패친이었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계속 댓글로 나눴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의사들 증원만큼이나 그 수가 폭증한 게 우리 제가 또 있는 이 변호사 업종입니다. 예. 지난 60년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난 숫자만큼이 지난 10년간 늘었어요. 예. 그래서 변호사 숫자가 진짜 딱 10년간 2배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단체들이라고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집회도 있고 했어요. 근데 우리 변호사 단체들에서는 당시에 물론 이런 아이디어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선 파업이라던가 아니면 법구공에서 뭐 파업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사임을 한다라던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전문직이라는 이 직역은 어쨌든 어떤 그런 직업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이렇게 교육받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숫자가 그만큼 늘었어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의사들은 지금 환자들을 두고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랑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또 한참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이제 그 다른 전문 직역에서 전문직의 이런 직역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설전을 나누면서 좀 느꼈는데 예. 이번에 이 게시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까지도 이 본인들끼리 모여 있는 그 집단 안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정말 좀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문과, 이과 이렇게 지금은 이제 통합됐다지만 예. 문과에서는 뭐 법조인들, 변호사들, 뭐 이과에서는 의사들 이렇게 해서 제일 성적이 좋다는 친구들이 가는 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선발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성적이 좋다는 학교에서도 가장 모범생이었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 의사들만의 문제라고만 볼 것도 아니고 예. 약간 교육과 입시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좀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할 방법을 여야가 좀 같이 찾아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사들과 의대생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그리고 의료계라는 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종필 행정관? 네. 사실은 최근에 국민들이 의정 갈등 문제, 응급실 위기 문제 빨리 해결하고 국민들도 약간의 비판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게요. 의사들의 주장과 행동에 동의해서 압박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국민들도요. 뭐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의료가 네. 위태로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걱정을 좀 덜어줘라. 빨리 해결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의사의 정원이 늘어나는데 대체로 동의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으며 그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그렇죠. 있었었고 그 걱정이죠.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다 정부 해소하지 못하니까 계속 합의가 안 되고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또 응급 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배의료 체계까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예. 거기 명절까지 오는 상황이어서 야 이거 정부도 또 의료계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예. 저 그렇다면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의사들이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신들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를 들면 특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개, 돼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의사가 될 때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갖다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자기들은 그야말로 기술자를 자임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그 교양입니다만 한 8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학과 치의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예. 아니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다음에 의사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생명을 이렇게 다루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극단적인 서로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존중받을 만큼의 자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다 보도되면 전 지형은 많이 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볼 때 정부도 문제가 꽤 많지만 예. 의사들도 이런 거였구나. 이 본심이 이런 거였구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많은 의사분들은 이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저런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 저런 의사들이 계속 추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정부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저는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의사들도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래서 참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 그다음에 의정이 모여서 뭘 해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예.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누굴 믿지 이제? 답답할 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가 썼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고도 싶습니다, 사실. 뭐 어느 이런 뭐랄까요, 어느 단체라든가 어떤 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직종이나 보면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도 항상 있고 그러니까 일부가 저렇게 썼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격하거든요. 김철현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수사 의뢰하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처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처벌하는 단계까지 가면은 또 의사 단체에서는 왜 처벌하냐고 또 반발을 할까요? 근데 일단은 저는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고 그 해당글 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게 아마 처벌할 규정을 조금 찾기는 애매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뭐 표현 발언죄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벌 규정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특정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은 나쁜데 굉장히 조금 극단적인 바로 기분은 나쁜데 처벌 규정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저는 의사 단체에서도 저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그나마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저 커뮤니티에 나온 글이 저는 일부의 의견이라고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 커뮤니티에 나온 글처럼 예.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에 굉장히 상황이 위중하고 응급실에 뺑뺑이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막 일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이 지금 발장을 끼고 있고 뒷짐지고 그냥 사람이 환자가 죽어나가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에 있는 그 글들이 지금 현재 의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 커뮤니티에 있는 글이 일부 의견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지금 의사들이 너무 과도한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나마 의사되기가 좀 쉬운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수험생의 상위 1%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권의식, 잘못된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지금 죽어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 뭐 박민수 차관이 뭐 의사라는 표현을 아주 극단적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지금 저는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이 결국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것들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의대생들에 대한 어떤 소양 교육, 그리고 교양 교육, 인성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술, 기술적인 측면을 가리킬 게 아니라 예과 단계에서 그때 1학년, 2학년 때는 적어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교양 훈련, 그다음에 인성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현 교수님, 제가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뭐 과거 정부에도 추진하다가 이제 불발이 되고 그때도 이제 의사단체들의 반발. 이번에 굉장히 의사단체 반발이 좀 뭐 강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 이 정도까지 똘똘 뭉쳐서 반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상상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어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칙이 있거든요. 과거에 어느 정부도 의사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때 의료 대란을 지금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이는 게 이번 추석 때 의료 대란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 윤석열 정부를 정말 정치적 코너, 정치적 낭떠러지까지 끝까지 몰고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의대 정원을 저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서 2026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조금 유예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의사들에게 느껴지는 신호들은 2026년부터는 없고 이제는 오로지 2025년도 의대 정원만 막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의 사관에 대한 경질 이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완승을 생각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 왔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번 추석 때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 된다는 거고 커뮤니티에 있는 올린 글들이 지금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지금 저 내용이 오늘 오전부터 알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여론 상당히 격앙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